오늘 내용은 트럼프의 폭로, 미국의 부정선거 실체. 그럼 한국은? 미국이 이런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겁니다. 제가 카드 뉴스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중국이 미국의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탈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유권자 이름, 주소, 핸드폰, 정당 선호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억 5천만 명쯤 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유권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름, 가령 예를 들어 스미스, 주소, 시카고 어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핸드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공화당 지지자인지 정당 선호 정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돼 있느냐? 기타 사악한 활동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민감한 데이터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2억 2천만 개를 털어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중국 외교부가 한 발언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방적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발언, 공식 발언입니다. 그것도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털어갔다. 이름, 주소, 핸드폰, 정당 선호 정보, 기타 정보를 다 털어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도 자, 중국이 미국을 이렇다는데 그럼 한국은 항상 제가 요 카드 뉴스 하나 한 장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 들어갔을까? 항상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유권자 대부분의 2억 2천만 명의 이름, 핸드폰, 주소, 뭐 이메일, 뭐 정당 선호도까지 다 틀어갔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한국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정보 탈취를 하는 전담 부서 조직을 조직했다. 왜? 중국은 뭐 전체주의 국가니까 공산당 산하에 만들면 되죠. 뭐 북한의 정찰총국처럼 이런 정보 탈취라는 전담 부서를 조직했다. 그리고 미국의 18개 주의 유권자 정보를 구매하거나 해킹했다. 그러니까 유권자 정보를 샀다 이거예요. 돈 주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근거가 없이 하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 합중국 대통령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발언을 했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예? 정보 탈취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CIA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CIA 보고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통령 반대 세력을 규합한다. 그리고 미 대통령의 득표율을 줄이는 걸 정책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이야기한 이 내용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즉 트럼프 같은
저는 반중주의자가 대통령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트럼프의 그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중국 공산당이 구사했다. 이거거든요. CIA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CIA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CIA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는 까지 싹 다 아는 게 CIA입니다. 한국에도 들어와 있겠죠? CIA는 모사드하고 정보 교류합니다. 미국의 MI6, MI5하고도 교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정보를 아니 부처님이 손바닥 보듯이 딱 보고 있는데 거기 CI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반미 성향의 언론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생산을 유도했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정도인가 지금? 저 정도인가? CIA 보고서 반미 성향 언론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돈을 뿌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부정적 기사를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가 자유주의 체제를 쓰러뜨리는 건 굉장히 손쉬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자유주의 체제는요,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공작 세력에 너무 취약합니다. 왜? 전체주의 국가에는 없는 언론 자유가 있죠. 인권을 주장할 수 있죠. Freedom of speech.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징벌적 우리나라에 통과된 지금 실행되는 징벌적 손배법 저런 거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저는 악법이에요, 악법. 근데 전체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의 언론 자유를 악용해서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을 지원하거나 반정부, 그러니까 반트럼프 성향의 언론인들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도 손쉽다는 거죠. 최근에 뭐 중국의 한 기업이 저 JTBC, 부도난 JTBC 중앙일보 그 1,000억 지원한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스튜디오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결론을 우리의 문제로 치환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문제로 치환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카드 뉴스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진짜인가? 이거 진짜면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민주당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투표 용지를 제작 시도했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하고 차이점을 아시죠? 투표 용지는 도장 찍기 전의 종입니다. 투표지는 도장 찍힌 종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제작 시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부정선거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트럼프 입에서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는 아예 방송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하기 힘들죠. 민주당 조 바이든 사실 이 소위 말해서 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같은 이런 나라들은 뭐 트럼프가 이번에 적시를 했지만 조 바이든 같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 가지고 놀기가 더 좋거든요. 왜? 미국의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주의자들. 그러니까 적당하게 봐주고 적당하게 미국이 관여하고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반대의 사람이거든요. 적당하게 봐주고 없습니다. 네 먹은 만큼 돈 내고 쓴 만큼 돈 내고 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불법 투표 용지를 제작을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건 증거나 근거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자투표기 개표 시스템이 부정확하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네. 어이가 없어서. 전자투표기 개표 시스템이 부정확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놀랍습니다, 이거. 이게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카드 뉴스나 설명을 해 주는 언론사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냥 지 주장이다 이러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뭐 개인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아니죠.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걸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전자투표기 개표 시스템이 부정확하고 이걸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왜 은폐했을까? 알고 있었는데 왜 은폐했을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어떨까? 자, 오늘은 제가 뭐 미국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마지막 질문은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나? 한국은 문제 없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느냐? 이건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4대 적대 세력인데 이 세력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나라 4대 이 적대 세력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는 겁니다.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보유했다. 즉,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사람으로 치면 척추. 그게 뭐냐?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근간, 뿌리는 선거입니다. 근데 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독재국가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선거 체제를 무너뜨리면 그 국가 체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떡고물 주무르듯이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4대 적대 세력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해킹할 수 있다 이 소리지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됩니다. 알고리즘 타고. 지금부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누르세요. 2번 누르면 좋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이다. 해킹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킹이 뭔지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전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단둥 프로젝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라우터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라우터가 뭐냐? 그 정보망 네트워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그럼 어떤 정보가 쭉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야, 니 왼쪽으로 가 이러면 이 라우터가 왼쪽으로 보냅니다. 또 니 오른쪽으로 가 이러면 라우터가 또 오른쪽으로 보내는, 쉽게 하면 정보 고속도로, 네트워크 고속도로의 신호등이에요. 그 신호등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1번 찍음표가 2번으로 가고 2번 찍음표가 1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덤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4대 적대 세력이 미 선거 인프라 침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킹을 통해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자 선거인 명부에 접근 가능하다. 이 수법으로 선거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통합,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근해가지고 선거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 즉,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응?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거 결국 해킹이랑 해킹,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참, 제가 이거 너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얼척이 없어요. 저거 진짜인가? 진짜. 근데 이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니 일단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를 많이,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일 텐데 그 세계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로죠.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전산 조작하고 득표수 조작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 하에서도 부정선거가 횡행했는데 주로 수법이 전산 조작이다, 이거죠. 득표수 조작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킹이지, 해킹. 그러니까 지금 뭐 종이 투표지 뭐 집어넣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산 조작이 이루어져서 마두로 정권도 그런 식으로 해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우터, 배현철님 감사합니다. 라우터, 인터넷 공유기, 네. 자, 신호등,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이 전산 조작에서 자기가 실제로 얻은 표보다 더 많이 얻은 것처럼, 또 상대방은 실제로 얻은 것보다 더 적게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마두로 정권도 하는데, 그러면 한국은? 그럼 다른 나라는? 대만은 할 수 있겠습니까? 대만은 못하죠. 왜? 수개표 하니까. 그러니까 전산 기기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제가 방송도 안 할 거예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국민 연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충격을 안 받지? 저는 지금 이게 이상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좀 충격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안 받아.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국의 미시간주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투표도 하고 사망자 명의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 통합선거인 명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투표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투표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표한 것처럼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산 조작이지. 골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명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2020년 미시간주에. 그래서 부정선거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사람 명단 뭐 스미스, 테일러, 뭐 존슨, 뭐 존, 뭐 여러 사람의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처럼 만든다 이거예요. 누가? 부정선거 조직이.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 명이 나이가 한 170살 된다. 한 150살 된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올공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산기기가 좋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도 부정선거 세력에게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왜? 해킹해서 전산 조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해킹이라는 게 요즘 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계 정보기관의 해커들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응? 우리도 아마 해커 많이 보유하고 있을걸요. 북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해커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의 주요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개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투표 명부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인가? 그럼 한국은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투표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 27만 명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시민권도 없는데 투표한다고 27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꽃님, 한국은 껌이죠. 미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그러면 껌이지 뭐. 응? 자, 외국인 25만 명이 불법으로 투표할 수 있게 등록돼 있더라. 그럼 한국은 이런 일이 없을까? 응?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는 겁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시민권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27만 명이나 적발이 되었고 외국인은 25만 명이나 불법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대로 비시민권자, 사망자 명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 투표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하고 사망자가 어떻게 명부에 올라가 있냐 이거예요. 응? 이걸 일단 삭제시켰답니다. 그 삭제시켰단 말은 누가 불법으로 부정선거 했는지 그 명단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우편 투표가 우리로 치면 뭡니까? 사전 투표 아닙니까? 우리가 관외 사전 투표한 거는 저 편지 봉투, 노란 편지 봉투에 담기어서 그 원래 투표지로 지역구로 가잖아요. 그 우편, 쉽게 하면 우편을 거치게 되죠. 그 우편 투표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표할 때는 시민권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일단 이렇게 급한 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야, 나 이거 너무 놀랐네. 이거는 너무 놀라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MBC, ABC 등 주요 언론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생중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골드박님,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미국의 MBC, ABC는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치면 KBS, MBC, 뭐 SBS, 주로 SBS에 해당되겠네요. 전국 네트워크망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ABC, CNN, MBC 뭐 이런 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MBC, ABC 등 주요 언론사가
자신의 연설을 생중계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 왜 숨길까? 지금 MBC나 ABC나 CNN은 트럼프를 기회만 있으면 깝니다. 기회만 있으면 깝니다. 싫은 거죠.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저 뉴욕 타임스나 LA 타임스 전부 기회만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깝니다. 왜? 미국 내 좌파 언론사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도 비슷해요, 사실은. 한국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좀 다뤄주는 언론사는 폭스뉴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이미 미국도 좌파 성향의 언론 지형으로 그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유행한 거 한 달 만에 우리나라 상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왜? 카르텔인가? 왜 그랬을까? 알면 아주 복잡하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 트럼프 발언, 미국 전자선거인 명부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선거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외국 세력이 미국 유권자 데이터와 전자선거인 명부에 접근해서 선거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 이게 부정선거죠. 1번, 중국이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 2억 2천만 명 규모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했다. 2번, 전자선거인 명부 EPA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접근하면 유권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세 번째, 선거 절차를 방해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 선거 시스템을 침해해서 전산 조작한다 이 말이죠. 선거 절차 방해 또는 결과에 악영향 뭡니까? 부정선거 한다 이 소리죠. 미국에서 말하는 EPB 전자선거인 명부라는 것은 유권자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투표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주면 통합선거인 명부예요.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으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거든요.